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슈가 바로 이제 기탁금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기탁금이 좀 비싼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X를 통해서 기탁금 인상 관련해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선거 공영제 뭐 언급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개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무 개입. 당무 개입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이슈에 너무 자주 등장하세요.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대통령이 어쨌든 허니문 기간이라든지 인기나 국정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일 때는 크게 도드라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경쟁 국면에 들어가거나 갈등 국면이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는 건 누구에게 유리하나 안 하냐.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따라붙는 이슈가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좀 발언이나 언급에 있어서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고 이거를 뭐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엄혹한 윤석열 시대는 어떻게 사셨냐 이런 말씀. 숨만 쉬는 것도 다 당무 개입이었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뭐 당과의 관계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였으면 X보다는 당의 얘기를 뭐 한다든지 뭐 근데 또 이제 그러면 뭐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문제긴 한데 오히려 좀 그런 차원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X 글에 이제 한 유저가 댓글을 달면서 요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유저의 댓글 중에 과거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이나 뭐 박근혜 언급이나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취지의 또 답이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 정치권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 오면 이제 막 시끄러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탁금이라는 게 진짜 애매한 게 기탁금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게 10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려는 사람이 돈을 5억을 내야 돼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5억. 저한테는 많아요. 예, 그거 5억 위헌 나왔거든요. 예, 너무 많다. 3억이요. 3억은 또 괜찮거든요. 3억은 왜 괜찮고 5억은 왜 안 돼요? 이 기준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탁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이 돈의 액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2천만 원 너무 많다, 1,500만 원 괜찮다, 뭐 이런 결정도 있었고요. 뭐 이제 기탁금이라는 거는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돌려받느냐? 일정 수준의 내가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해야 돼요. 그게 과거에 3분의 1이었어요. 그거 위헌 나왔어요. 너무 많다. 15%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의 정서, 국민의 상식에 이제 기대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5천만 원이라는 게 돈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000원 내는 당비를 5,000명 모은다? 10만 원씩 내면 나 지지자 500명 모은다. 5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청년 정치인이라도 10만 원 내는 사람 500명 정도는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그 정도의 세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또 합당한 돈인데 이 5천만 원의 돈 자체를 가만히 보면 너무 큰 돈. 이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찰제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이 기탁금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탁금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민주당은 이런 내용들까지 다 받아 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2천만 원씩 예, 뭐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2천만 원씩 이 기초금 과정의 문제는 낮춘다는 좀 거예요.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도 5천만 원 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걸 갑자기 모르는 올린 그 거죠. 과정에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지구당 폐지해야 된다 당원 협의를 어떻게든 이럴 때 할 때는 이 기탁금 문제나 출마 공탁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 그렇죠. 다뤄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런 기억에서 이 문제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 그러니까 갑자기 올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처리가 된 것 같지는 않다 당내에서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 이틀 전에 갑자기 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까지 전당대회 비쳤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올랐어야 돼.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다 맞아요. 보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대표 후보가 9천이고 제가 알고 있고 최고위원 후보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 국민의힘도 비싼데 비슷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년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청년 최고위원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년 최고위원 자리 없이 똑같이 최고위원 후보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미리 공지된 것도 아니고 오른 이 기탁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데서 특히는 원외에서 네. 예. 그러니까 원외 청년들 감면 50%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문제 제기는 타당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김한 기자께서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다 만기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꼬여 있는데 일단 이 기탁금 문제를 처음에 당에 잘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SNS에 쓰기 전에 미리 이 정도 상황을 예측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 한두 번 치러본 정당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이 이슈를 만들지라는 게 이제 의아한 거고. 내가 말했잖아요. 6월 4일부터 갑자기 좀 무능해졌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상당수가 다 6월 3일까지 당권파예요. 자기네들이 한 건데 몰랐다 그러고 이게 뭐 누구 특정한 뭐 개파를 뭐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왜 갑자기 한 달 보름 사이에 이렇게 됐나. 아니 정청래 전 대표도 그래서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당에 500억 정도 있는데 자기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이 전준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좀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네. 이거 예측을 못했나? 논란을 그것도 좀 생각하고요. 결국 이 결정을 했던 당 선관위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것은 뭐 속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탁금 대표 또 최고위원 각각 2천만 원씩 줄였다. 요거는 뉴스로 나와 있어서 전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나 갤럽 여론조사 등에 보면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다. 근데 이 원인을 두고 이른바 집토끼가 이탈했다,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뭐 너무 과잉한 의미 부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이게 소폭 하락이라는 것이 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 판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주 정례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50% 초반대의 하방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뭐 1%가 지난주 대비해서 빠졌다 수치로 했는데 그게 바로 집토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비약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지난주에도 52가 나오고 이번 주에 53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오차범위라는 그렇죠. 거의 의미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소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왜 토끼에 비유하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오유연애 씨가 아닙니다. 장난하고. 예. 흉내를. 변호사님 말하면서 자신감을 잃었어. 아니, 제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 죄송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토끼를 집에서 토끼를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맞아요. 사람을 왜 토끼에 비유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집 호랑이 얼마나 좋아. 전반적으로 네. 여기가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여론조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뉴스의 주요한 하나의 그 맥락이 되면서 너무 분초 단위로 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노상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뭐 추이 정도 판단하시고 그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막 0.1이 올랐다, 0.5가 올랐다 여기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토끼 단속에 대해서 뭐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지지층만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었다. 외연 확장에 대한 얘기를 또 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 방송 출연 계획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도 또 언급한 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박지원 의원의 발언보다는 유시민 작가가 또 다른 뭐 유튜브 채널 혹은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세 분은 어떤 느낌이신지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너무 과잉의 해석이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과잉이다. 네,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어쨌든 지금 뭐 당인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민주 진영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는 큰 인물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사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또 이번 주에 방송이 2번이나 예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하고 모레하고 그래서 더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 중에 그 지난번 매불쇼 나올 때 1시간 20분 동안 긴 얘기를 하시면서 대체로 동의할 수 없었고, 근데 다만 일부 좀 그래도 수긍 갈 만한 국민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남는 거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 하나만 남는 거죠. 지난번에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용역과 촉법인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패널과 어떤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지지도 한다, 이해한다, 혹은 말도 안 된다, 저거 문제다, 저주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 이걸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노이즈가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뭔가 격분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공당의 반응까지 격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하신 말씀도 꽤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저도 제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또 해야 될 코멘트 얹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대충 어떤 결이 나올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막 이거저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나 박지원 의원급쯤 되시는 분들 혹은 공당의 주역에 맡고 계신 분들부터 온도를 조금 낮추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살짝 얹어봅니다. 그래요. 뭐든 이제 과잉일 때 네. 부작용들이 또 나기도 하는 거니까요. 예. 과잉이라기보다는 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음모론의 어떤 구조예요. 그 음모론은 증거보다는 서사, 매끄러운 서사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음모론은 어디서 출발을 늘 하느냐?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보안수 사건 폐지가 되지 않는 이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왜 설명이 되지 않냐?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 숨은 행위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근거를 뭘로 세우느냐? 몇 개의 점 같은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사실 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점 같은 사건들 몇 개를 예로 들어서 이거가 마치 한 면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뭐 경로의 음모론과 이런 것들을 보면 유시민 작가가 그날 이제 마지막 방송 뭐 오늘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얘기를 보면 뭐 비판에 수긍을 하고 비판의 정도를 인정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와, 이 유시민 작가가 완전 음모론의 논리적 구조 회로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예를 들면 보안사건 폐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거나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기에 안 되는 점들을 지적하거나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안사건 폐지를 막는 숨은 배우가 있고 그거는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계열 어떤 정치인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정계 개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책도 많이 읽고 했었지만 와, 이거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반전이 이분이 음모론에 서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보안수 사건 그거 비판하면 되잖아요. 왜 정부가 보안수 사건 폐지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냐, 혹은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가 맞다. 정부가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기조로 가야 되고 심지어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을 다 설명하는 서사 스토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 네. 대통령이 그걸 원하지 않아. 네. 그리고 이건 뭐냐? 그거 정계 개편을 위한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 그래서 이걸 짜맞춘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당 구조가 극단적으로 양당 구조로 정리되면서 사실 진보 정당도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고 진영화됐고 더 극단화되면서 정치 지면에서 사라진 개념 중에 하나가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정계 개편을 할 세력이 이제 없어요. 이 정치권 안에. 이 정계 개편을 말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붕괴나 몰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거기까지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러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한평생 요구해 왔던 저쪽 세력의 붕괴 및 몰락이 다가오는 게 정계 개편이에요. 지금 정치 구조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저는 기억나시겠지만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발언이 수요일 제가 방송 나오는 날 그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우리 고현준 앵커님하고 고현준 앵커님이 뭘 듣고 있길래 뭘 듣고 계시냐 그랬더니 유시민 작가가 발언하고 있는데 뭔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싸울 것 같다. 많이 싸울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ABC론을 제가 고현준 앵커님한테 배웠어요. 원래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예,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근데 이게 ABC론도 가르쳐주고 변호사. 예. 너무 웬데. 네. 아니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진짜. 우리가 보통 사람을 호칭할 때 그분이 가졌던 최고 높았던 어떤 직위를 호칭하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우리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고 다 했는데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요. 작가로서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상 좀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그러니까 그날 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말, 저는 사실 앞에 유시민 작가가 말했는데 유시민 세즈만 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막 되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오히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글로 좀 써주셨으면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결론은 글로 써달라. 아니 진짜 예. 그 말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세서 이게 자꾸 논란을 촉발시키는데 저는 그 내용에서 그게 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인지 또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뭐 세 분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주장, 분석,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이제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또 본인의 주장도 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과정이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겼던 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반응하는 그 미디어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면도 보면 사실은 이게 그만큼 장사가 되니까 아까 또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시민 작가도 이제 본인은 고관척하기가 어려워진 게 본인도 이제 장사가 되는 채널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너무 놀라게 네. 정말로 그날 유튜브를 제가 제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쇼츠가 전부 다 유시민 발언에 대한 것만 쫙 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일인가? 예, 유튜브 싶더라고요. 세상에 예. 유튜브 세상인데 뭐 진짜 정치 고관여층의 문제예요. 사실 뭐 그런 거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이거 하나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다 반응을 하는 풍토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약간 소모적이다. 진짜 제 유튜브는 원래 야구랑 공룡만 떴었는데 제가 좀 방송 나오고 하면서 제가 전화한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뉴스가 뜨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된 이 논쟁이 막 뜨는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야구와 공룡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공룡은 왜 그런 거죠? 저 공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어떤 공룡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룡이란 그 캐릭터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너무 5살짜리처럼 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사우루스 정도 나와야지. 나라의 로망 아닌데 공룡? 4살 나요. 저는 큰 초식 공룡 좋아하고요. 둘리 엄마? 예, 왜냐하면 공룡 하여튼 다시 공부하면 법 공부 안 하고 공룡 공부한다. 예. 제 알고리즘의 3분의 1은 투망이에요. 난 물고기 잡는 게 좋다. 그럼 유시민 작가님은 통하는 게 있네요. 낚시는 별로 안 좋아. 달라요 그게? 장르가 완전 다르죠. 달라요? 곽우신 기자는 알고리즘에 뭐 있어요? 저는 아이돌도 좀 있고요. 예. 애니메이션 덕질하는 것들도 좀 있고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나 와이프랑 채널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아하. 굉장히 홈파망스러운 약간 알고리즘입니다. 네. 야, 그래 요새는 그 알고리즘을 봐야 돼.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나. 맞아요. 그거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인스타 그거 이제 검색 그거 절대 남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요. 저 당당합니다.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도 당당해요. 야구랑 공룡이요. 인스타에서 뭘 검색해 본 적은 없어요. 자,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